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욱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화제성도 1등이고 그러는데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아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이 아가씨가 변호사예요? 이런 인재를 한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 첫 번째 화에서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을 몇 가지 보여줘요.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첫 출근할 때 입으라는 옷이 딱 걸려 있어요. 우영우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기쁜데 기쁜 표정 어떻게 짓는지 몰라. 그 옆에 보면 아빠가 이렇게 온갖 감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기쁨을 찾은 다음에 그 표정을 따라하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단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아이 컨택을 하고 누군가와 감정 교류를 하고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센서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을 보고 아, 기분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눈치가 없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얼마나 사고가 콘크리트하냐면요.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버스 타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문장을 있는 그대로밖에 못 받아들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큐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우영우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도 고기능 자폐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를 표현조차도 잘 못할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가 의사소통 장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언어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말에서 얘기한 큐를 얻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영우 아버지가 출근한 우영우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직설적인 얘기하지 말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건데 정명석 변호사라고 위에 사수 있잖아요. 그 이미 인터넷에서는 서브 아빠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 사람도 우영우한테 뭔가를 시킬 때 우영우의 그런 특징을 알기 때문에 압박하는 듯한 신문을 할 때는 우영우 보러 나가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돌려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심사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우영우는 고래죠. 재밌는 장면이 이준호한테 고래 얘기해도 된다라는 이준호의 허락이 떨어지자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지 할 말하고 끊어버리고, 이준호는 고래를 매개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오로지 고래. 그 다음에 그 우영우가 굉장히 강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특히 정리정돈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유전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태수미 변호사하고 백화점에서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우영우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옷 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신이 태수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 구두를 이렇게 보고 그냥 놓고 가니까 그거 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모녀 관계이다라는 그런 복선을 보여주기 위한, 거기에 강박적인 성향을 써먹은 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서 강박 성향보다는 ADHD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공격성, 자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더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더 공통된 특징인 것 같고요. 사회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도가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중에서도 이제 재료들을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김밥만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변화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내가 모든 거를 이제 알고 있고 파악을 해야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내 안에 어떤 루틴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이제 행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폐가 특이한 게 오감이라는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헤드폰 쓰고 헤드폰을 다니고 쓰고, 큰 소리 나면 계속 귀를 이제 막는 행위를 보이죠. 3화에 나오는 또 다른 자폐인 정훈이 같은 경우에도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눈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오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해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의 말투라든지 혹은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 메시지를 캐치하는 건 굉장히 둔하거든요. 자폐증이라는 게 평균 지능이
성인들보다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논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는 자폐증 환자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폐를 옛날에는 이제 아스퍼거라는 그 질환하고 비슷하면서 좀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게 과거의 진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지능 자체가 떨어지는 분들이 아닌, 하지만 아까 얘기한 사회성의 결여가 이제 두드러진 이런 분들이 이제 아스퍼거로 따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DSM-5로 정신과 정책 진단 체계가 좀 바뀌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제 하나로 묶였죠. 그래서 그 안에 자폐와 아스퍼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조금은 더 폭넓게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아예 열어놓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신경 발달적 문제라고 묶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자폐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무관심, 어머니의 뭐 심리적 방치 뭐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지 부모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자제분들이 자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우울해하시고 상처가 많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책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워했다가도 또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또 밉고 막 이런 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정신과적으로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영우가 재밌는 게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두드러지게 만들어놔가지고 우영우가 사건을 해결하는 걸 보면은 우영우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의 장점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영우에 대해서 그걸 많이 물어보시던데, 우영우는 서번트 증후군이냐 아니냐. 맞죠, 사실은. 우영우가 자폐 증상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으면서도 특정 기능이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분들을 IQ 검사를 해보면 IQ 검사는 평균 지능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서번트 증후군은 맞을 거예요. 너무 천부적인 이제 기억력을 갖고 있으니까. 3화에서 그 정훈이 부모님이 우영우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정훈이는 10살도 안 되는 지능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굉장히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우영우는 변호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아들 사건을 맡아서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엔 그거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화고, 시청자들이 뭐야 자폐가 왜 저래 이럴까 봐서 1화, 2화는 우영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3화에서는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이지만 모든 자폐 스펙트럼이 우영우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특히나 자식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폐와 우영우는 너무 다르거든요. 서번트 증후군은 극소수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3화에 나오는 정훈이와 좀 더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3화에서 우영우가 이제 변호사를 그만두는 결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되게 슬픈 장면이었죠. 정훈이가 타고 온 택시기사를 통해서, 그 상대편 검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나는 이런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는 나는 그냥 자폐로 보이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슬펐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고민호 변호사인가? 상당히 특이한 시선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얄미운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가. 쟤가 약자같이 쟤 강자라고 하는데 이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고민호 변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최수연 변호사가 우영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생각해서 나름 이제 그 최수연 변호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잖아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배워서 이제 해왔던 건데, 우영우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아주고 있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또 감동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봄날의 햇살. 그 장면 참 좋았어. 그 밖에도 시니어 변호사. 상사이자 어른의 모습이라고 딱 생각하는 게, 첫 번째에서 이제 우영우한테 이거는 같이 가라. 이거 보통 변호사도 힘든 거다라고 했다가 바로 그렇다고. 사과를 하죠.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어떤 상사가 롤모델일까 답을 원하실 때 모범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선입견에 대해서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칭찬을 또 잘 해주고 있고, 상대가 포기하려고 할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또 지지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사였던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오해는 갖지 않으시기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장애라는 거, 그 중에서도 우영우는 기능이 좋은 자폐라는 거. 그래서 사마에 나오는 정훈이를 보면서 일반 자폐는 이런 모습이 더 많구나, 그리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 하나가 정신과 환자분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자폐에 대한 편견을 같이 깨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 또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고 확인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